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절세하는 것만큼, 아니 오히려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바로 법인소득 개인화 플랜이거든요. 대표자 급여를 얼마큼 설정하는 게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기는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기적으로 빼더라도 40개월만큼은 확보해둘 수가 있겠죠. 제가 기장거래처 아니더라도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유튜브 보셨다고 연락 주시면 안녕하세요, 금융보험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사업자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보통 법인사업자 관련해서는 절세 목적 측면에 그런 위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세금, 사대보험이 얼마나 유리한지, 세액공제 감면 혜택은 뭐가 있는지, 법인 대표님들 비용 처리 꿀팁이라든지, 사업용 차량 관리법, 가령 초록 번호판이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되게 집중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절세하는 것만큼, 아니 오히려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법인소득 개인화 플랜이거든요. 법인 컨설팅을 많이 하는 세무사끼리는요, 이거를 파이프라인 구축이라고 표현해요. 법인 소득에다가 이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세부담 최소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인으로 양성화하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절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파이프라인 구축 플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소득이라고 했을 때 법인이 개인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만 고려할 순 없죠. 법인 월소득,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서 온갖 비용들을 뺀 순이익 기준으로 한 달에 2,50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1년으로 치면 얼마죠? 3억이죠. 이거 어떻게 개인화 시켜야 할까요? 그냥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 계좌로 돈 빼가시면요, 가질금이에요. 이거 금액 커지면요, 세무 조사 나오고요. 그리고 회사 규모가 좀 큰 법인이면은 횡령 배임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전액 다 배당으로 가져갈까요?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배당 받으시게 되면 배당 소득이 이제 종합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서 최대 49.5% 적용받잖아요. 요즘에는 이거 다들 아시죠? 법인사업자의 최대 단점이자 그리고 리스크이기도 하죠. 법인자금 개인화, 이 파이프라인 구축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기적인 배당과 더불어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바로 대표자 및 임원의 급여 설정을 통해서 빼가는 것. 법인소득 중 일부를 개인소득으로 전환해가지고 소득증빙을 양성화하고요. 그리고 개인생활비 등은 법인이 좀 지출하게끔 전가시키는 방법.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대표자 급여를 얼마큼 설정하는 게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적정 급여 수준은 회사별로 급여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봐야 정확하게 나오긴 하는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금과 사대보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급여 기준으로 월 1,000만 원 정도가 임계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월 1,000만 원을 넘게 설정하시게 되면 대표자 급여로 인한 법인세 절감액보다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그리고 사대보험이 더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을 가져가시는 거는 대표님 마음이긴 하겠지만, 세부담 최소화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월 1,000만 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기는 합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떤 회장님은 64억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그냥 그만큼 세금 다 내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법인으로 세금 내고 개인소득세 49.5% 적용받고 가져가시는 거니까 손해 보더라도 더 많이 가지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대표님이라면은 이 영업권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영업권 평가를 적절하게 잘 받으셔가지고 이 영업권 대가만큼을 돈을 빼오는 것도 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권이란 게 뭐예요? 권리금 점포.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에는 이 권리금만큼 받을 수 있잖아요. 법인 전환할 때도 같은 개념이 존재해요. 내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을 내가 대표이사가 된 법인에게 넘겨요.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으로 일으킨 부가가치만큼을 이 영업권 형태로 개인이 받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업권 평가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금액은 이 법인에게서 개인 사업인 내가 사업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5억만큼은 빼올 때까지는 이 가질금 이슈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법인은 법인대로 영업권 평가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돼서 비용 처리 그리고 결세 효과까지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영업권 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 달에 2,5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 급여를 빼갔어요. 그러면 1,500만 원 남았죠. 이거 어떻게 빼야 될까요? 벌써 파이프라인 끝인가? 여기서 실무상 투영되는 약간의 야매 전략이 있습니다. 가지급이 높아지면 일단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다른 걸로 인해서 조사가 나왔을 때더라도 탈탈 털리게 돼요. 또 배임 횡령 문제까지도 이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크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실무상 약간 토용되는 범위가 있기는 하거든요. 뭐 사실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기는 한데 실무 필드에서 좀 뛰다 보면은 한 1, 2억 수준의 가지금 수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금 한도를 2억 원으로 설정한다고 한다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기적으로 빼더라도 40개월만큼은 확보해 둘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뺐을 때 비용 처리는 되지 않겠지만요. 자, 이제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럼 저 같으면은 월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정도 수준의 좀 괜찮은 경영의 정기보험 잘 찾아가지고 그 가입함으로써 비용 처리도 받고 그다음 나중에 제가 언젠가 넥스트 할 때 시점 맞춰서 그때 이제 퇴직금 재원 마련하는 그런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의 정기보험은 법인용 노란우산공제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적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개리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 중 하나예요. 경영의 정기보험, 그러니까 경정보험은 실무상 좀 핫한 주제기도 하고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어찌 보면 좀 약간 자격이 미달한 보험 설계사가 좀 잘못 건드려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가입시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보험 설계하실 때 제대로 된 재무 자격을 갖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실 경영의 정기보험이라는 게 잘만 설계해서 목적대로 가입만 하면 정말 그 어떤 구매 상품보다 이 가입 법인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세무사기도 하지만 이 보험사 코드 따가지고 경영의 정기보험을 설계하고 안내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있는 사람이라서 관련해서는 차후에 따로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남죠. 그럼 남은 500만 원 가지고 뭐 할까요? 뭐 하긴 뭐해요. 잉여금으로 적립해야지. 이거 다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세금이랑 뭐 사대보험 같은 거 내셔야 되고, 또 그리고 혹시 사업하시다 보면 혹시 돈 나갈 구멍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걸 메꾸면서 또 재투자하고 사업 키워나가셔야죠. 여러분 사업하실 때에는 아무리 뭐 이번 달, 저번 달 막 소득이 높고 캐시플로우 갑자기 막 많이 생기시더라도 차후에 사업에 문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여유는 적립해 두셔야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은 적립해 둔 상태에서 한 3, 4년 정도가 지났다고 쳐볼게요. 법인 통장에 남아있는 돈만 해도 3, 4억 이상이 됐습니다. 분명히 뺄 거는 다 뺐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돈 다 빼고 싶은데 이제 가질금 한도는 다 찼고 급여 더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배당도 세금과 사대보험이 너무 아까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배우자 이익소각 전략입니다. 이건 이제 배우자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제가 소유한 법인 주식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를 해요. 어차피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 원이니까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안 하고 주식이 이전이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는 우리 회사 주식을 소유한 새로운 주주가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법인이요, 그 해당 가치만큼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즉 자기 주식을 이제 내가 증여한 우리 배우자로부터 사오는 거죠. 6억 원이 한 번에 배우자한테 입금이 됐네요.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까요? 의제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어쨌든 양도세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배우자 이익 소각을 활용하게 되면은 양도금액이랑 취득가격을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그 의제배당으로 인한 세금이 안 나오게끔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에게 누적된 3, 4억 또는 그 이상의 누적 잉여금을 한 번에 개인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배우자 이 소각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건가요? 반대로도 가능해요. 배우자끼리 6억이 되는 거라서. 그럼 총 12억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지. 그리고 10년 뒤에 또 할 수 있고. 전 그래서 저희 기장거래처 대표님들께는 평상시에는 이제 뭐 대표자나 임원 급여 향상시키고 영업권, 경정보험으로 이제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둡니다. 법인 통장에 돈이 막 쌓인다. 그러면 그냥 몇 년 정도는 좀 더 모아뒀다가 한 번에 배우자 이익 소각으로 이제 털고 나오게끔 그렇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절세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는 법인 사업자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해서 개괄을 해드렸어요. 유튜브라는 이유로 이제 뻔한 내용을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요. 실전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담았으니까 몇 번이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장거래처 아니더라도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유튜브 보셨다고 연락 주시면 대표님들께는 무상으로 세무 진단 해드리면서 이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한 진단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세무사에게 계장을 받는 목적은 단순히 장부 작성하고 그리고 세금 신고하는 데만은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절세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절세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법인에 대한 재무적인 관리를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장 서비스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도움되고 자세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